대부분 사람들이 딱 꽂히는 구절이 있거든. 우리도 키스하면 뭔가 또 막 상상을 하잖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좋아서 찢고 뽑고 할 땐 어때? 영원할 것 같잖아. 떠나면 안 돌아와. 나도 옛날에 그 사귄 오빠야들 있다 애가. 여러분 안녕, 짱아쌤이에요. 오늘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꽂히는 구절이 있거든. 뭔데? 이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우린 또 키스하면 뭔가 또 막 상상을 하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 뭐냐면 바로 아주 심오한 구절인데 이거지.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뭐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잖아. 바로 이게 뭐냐면 역설법이야. 역설법. 영어로 패러독스. 모순이라고도 하잖아.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 말은 말이 된단 말이야. 뭐냐면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막 좋다고 막 좋아서 찢고 뽑고 할 땐 어때? 영원할 것 같잖아. 사랑이 영원할 것 같잖아. 근데 어때? 자, 연예인들 한번 봐. 연예인들. 내가 아마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호들갑 떨잖아. 그 사랑은 사실은 오래 가지를 못해. 근데 그런 사랑이 사실은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때? 만날 때 떠날 것을 늘 조마조마 걱정한다는 거지.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다고. 결혼해도 또 어때요? 요즘은 뭐 이혼율도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뭐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다느니 뭐 사랑이 움직인다 뭐 사랑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났는데 다시 만난 것을 믿는다? 사실은 어떻지? 떠나면 안 돌아와. 나도 옛날에 그 사귄 오빠야들 있다 애가. 길 가다가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가 않아. 뭐 맨날 걸핏하면 만나는 거 어디서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야. 드라마에서나. 마주칠 일이 없어요 헤어지고 나면 솔직히. 근데 한용운의 시에 그 구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하면 회자 정리. 만남은 반드시 뭐 이별이 정해져 있고 거자 필반 떠난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이게 따져보면 어떻다는 거야? 말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고? 역설법이라고 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잖아. 봐 뭐라 하냐면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제일 어렵잖아. 뭐냐면 님이 갔어. 님이 갔는데 나는 님을 안 보내줬대. 말이 안 되잖아. 왜? 님은 한 명인데 갔는데 빠이빠이 갔단 말이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근데 뭘 내가 안 보내줘서 사람이 두 명인가?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돼요. 자, 님은 갔다고. 내가 이렇게 놔라 간다 라고 갔단 말이야. 그럼 안 돌아와. 안 돌아보는데 어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님을 보낼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참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있잖아. 사람이 만나서 연애나 사랑을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해? 합의가 필요해. 합의. 만남이나 사랑의 시작에는 합의가 있어. 동시에 시작한다고. 근데 어떻지? 헤어질 때는 카톡 보냈다 씹어. 또 전화했다 안 받아. 짐 싸서 나가. 나는 너랑 끝났다 이 말이야. 뭐 서류상 어떻게 됐든 진짜로 헤어졌든 간에. 근데 어떻다고? 한쪽은 난 정리가 안 됐고 헤어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속에서 질질 끌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별은 어떻지? 정해진 게 없어. 이별에는 합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랑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다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지. 어때? 말이 되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역설법.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러한 역설법이라는 걸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라는 거지.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한용운이 지은 다른 시 중에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시가 있어. 제목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지. 이별은 미, 아름다움의 창조다. 자, 내가 다른 작품 설명할 때도 말했는데 아름다운 이별은 어디에나 있다고? 영화나 발라드 가사에나 있는 거야. 이별은 어때? 추한 거야. 더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근데 이별이 어떻게 아름다움의 창조가 되냐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다고? 이별을 해야지만 어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고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떻다는 거야. 나를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창조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이것도 말이 좀 되지? 그래서 바로 역설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용운을 이해할 때는 님의 침묵 다 들어봤을 거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 다 나오는 그런 중요 작품으로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 님이라는 거 어때? 님이라는 게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 가면, 즉 그 사람의 역할이나 지위,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님이라는 건 님의 침묵에 나오는 1차적인 의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뭐다? 사랑하는 조국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님이라는 것은 절대자, 종교인으로서의 절대자, 신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독자의 몫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러면 한용운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쓸 수 있었나?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는 사실은 시인이자 승려이기 이전에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을 할 때 민족 대표 33인 해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한용운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지. 뭐냐면 한용운이 그 민족 대표 33인에게 행동 강령으로 3가지를 꼭 지키라고 했다는 거야. 뭐냐면 변호사를 대지 말 것, 그리고 사식을 취하지 말 것,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이 3가지를 꼭 지키라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아주 크다는 건데 실제로 그가 말년을 보낸 곳이 있는데 심우장이라는 곳이 있어. 이 독립운동하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후에 성북동에 가가지고 심우장을 지었어. 지금도 성북동에 가면 그 꼬불꼬불 계단 따라서 높은 골목으로 올라가면은 심우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전망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로 보면은 정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집은 전부 다 뭔데? 남향아이가 남향. 근데 거기는 북향이야, 북향. 왜냐? 남향으로 집을 지면 어떻다고?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게 되는 거야. 조선 총독부 꼴배기 싫다. 일제 너는 꼴도 배기 싫다 해가지고 어떻게?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집이 정말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11년 동안 말년을 보냈어. 결국은 조국, 그토록 원했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만 1944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지. 너무 슬프잖아, 그지? 근데 이름이 심우장이야, 심우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소를 찾는 집이다 이 뜻이야. 근데 이때 심우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데 소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야. 사람의 본성을 찾는다. 뭔가 깨달음을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쩌면 한용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숨겨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깨달음을 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또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시 88편을 묶어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으로 발표를 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처럼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문학 교과서에나 배우는 그런 작품일 수 있겠지만은 한편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의 어떤 삶과 또 살아가면서 행동,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물론 그 중에는 뭐 작가가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작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처럼 자신의 신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뭐 글을 하나 쓰더라도 또 글을 쓰고 자기가 글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